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거대한 정당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선출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와 식량닷컴이 다양한 농업과 동물, 사람과 관련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연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었고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거창축협 조합장님인 최창렬 조합장님과 돼지와 사람 이근선 대표님을 모시고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돈미디어 돼지와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거창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최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개 식용이 금지되었다고 네.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먼저 이제 농장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의 농장동물복지 방안은 주로 정부가 끌고 가고 있고 농장주들은 좀 버티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농장주들의 문제인지 한국에서 유독 동물복지 농장이 적은 네. 것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농장 동물에서 동물복지는요,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의견을 갖다가 이 농장 동물복지를 갖다가 시행한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농장 축산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보편적인 어떤 또 실행 가능한 동물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축산법이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우리 동물복지적인 어떤 법들도 같이 축산인들과 정부와 제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같이 합의해가지고 그런 어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동물복지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달 동물보호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상향하는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계신 수의사들은 동물복지 법안들이 농장 동물의 입장에서 발의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복지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정부나 아니면 이제 동물권을 주장하는 그런 동물복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장동물에 관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름의 차이를 갖다가 저는 안 한다는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농장 수의사분들이 임상 수의사입니다. 직접 동물들의 고통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는 또는 동물들의 어떠한 질병을 갖다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임상 수의사죠. 그 임상 수의사분들이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현장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임상수의사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농장동물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름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반려동물 복지와 농장동물 복지를 갖다가 분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농장에서 농장주들이 적극적으로 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장 동물은 그 일정 부분 그 농장주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우리들의 생활이죠. 저도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산업을 선택한 게 농장 동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우를 키우고 있죠. 근데 현재 그 동물 복지의 어떤 그 제도가 우리 축산인들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익 보장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우리 동물 복지한 축산물을 갖다가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고요. 그러면 소비자들께서 축산물에 대한 동물 복지 축산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출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동물 복지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이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런 어떤 축산에 대한 지금 직불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축산 직불금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러한 동물 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죠. 과연 동물 복지했을 때 농장인 동물이 동물 복지했을 때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 확장성이 없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참 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반려동물을 키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죠. 저희 농장에도 그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국민도 있고 안 키우고 계신 국민도 있지만은 제가 아는 반려동물의 어떤 숫자가 600만 일단 반려동물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반려 인구가 한 1000만 내지 1500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내지 1500만의 어떤 그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 1500만의 어떤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치에서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간에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과 키우지 않는 국민 간의 어떤 저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그 부분들이 나의 삶의 행복한 영위를 위해 가지고 반려동물 키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반려동물 키우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어떤 부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동물병을 하면서도 봤는데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울 때 우리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내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요. 그 반려동물 키우는 데 대한 필수적인 어떤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반려동물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덧붙여서 지금 유기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기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저희 그 고향에도 들개가 있습니다. 아, 예. 결국 그 들개는 어떤 방치된 들개겠죠. 유기견이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유기견이 생기는 발생하는 원인은 제가 느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반려동물 키우시다가 갖다 버리신 분, 그죠? 예, 그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서는 고향에서는 주로 그 유기 발생되는 게 집안에서 탈출하는 개들입니다. 유기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인의 어떤 실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탈출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반려동물을 갖다가 유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기견을 만드는 어떤 가장 적인 큰 원인이 경제적인 사정입니다. 내가 그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같이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하다 경제 여건이 안 돼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유기견을 갖다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어떤 삶을 영위했지만은 유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유기견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고 또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쉬운 예로 2017년도인가 서울시에서 동물복지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 각 시군에 따른 유기견 센터가 좀 미비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기견 센터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유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유기견을 갖다가 그런 센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하나의 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동물복지에 대한 그 생각하시는 바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회가 발전되어 갈수록 노령 인구, 그 다음에 한가정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 부분도 많겠지만은 지역 내에서는 그 핵가족에 의한 노령 인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그 생활이 안정화, 어떻게 보면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정책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